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인들이 한국을 두고 몇 년째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레딧에서는 한국이라는 주제 하나만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와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몇 년 전 처음 등장했던 단 하나의 질문, 그게 지금까지도 외국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회자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질문 하나 때문에 토론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혹시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 질문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딧에서 아시아 지역 관련 글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잭 헤이든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수많은 한국 관련 게시글들을 지켜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인기 있는 키워드는 짧은 시간에 확 뜨고 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한국 충격이라는 키워드만큼은 몇 년이 지나도 전혀 사라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어느 나라든 처음 가보면 신기한 게 있게 마련이지만요. 대부분은 며칠 지나면 역시 다 비슷하구나 싶고 익숙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한국은 정말 달라요. 외국인들이 몇 번이고 방문하고 또 갔다 와도 항상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그거예요. 충격이었다라고요. 레딧에서도요. 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의 한결같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건 누가 말로 설명해줘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자주 소통하던 CNN의 여행 콘텐츠 PD인 알렉스 리와 함께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는 TOP10을 주제로 특집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죠. 자, 그럼 이제 그 영상 속에서 소개했던 10위부터 바로 함께 확인해 볼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10위. 저도 처음에 보고 조금 놀랐던 부분인데요. 바로 재활용 분리수거에 진심인 한국 사람들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화. 충격 중 하나가 바로 이 철저한 분리수거 시스템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그냥 한 봉지에 몽땅 담아서 버리는 게 아니고요. 플라스틱, 캔, 종이, 유리, 비닐, 음식물까지 일일이 구분해서 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한국 사람들은 이 과정을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레딧에 올라온 어떤 사연을 보면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이 편의점에서 음료를 마시고는 아무 생각 없이 컵째로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했는데 바로 옆에 있던 한국인이 정중하게 컵이랑 빨대는 따로 분리해서 버리셔야 해요 라고 알려줘서 순간 멈칫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용자도 있었어요. 친구 집에서 배달 음식을 같이 시켜 먹고는 식사가 끝난 뒤 친구가 비닐 포장지와 플라스틱 용기를 꼼꼼하게 씻어서 종류별로 나눠버리는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설거지하듯이 씻어서 버린다고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닌가요?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두 번째 충격이었어요. 근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외국인은 한국의 골목길을 걷다가 정말 상상도 못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골목 한켠에서 누군가 슬쩍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던 그 순간 갑자기 어딘가에서 경고방송이 울려 퍼졌대요. 이곳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구역입니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말을 들은 외국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알고 보니 그냥 감시용 CCTV인 줄 알았던 그 카메라가 실제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지하고 음성으로 경고까지 내보내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분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뭐야? 쓰레기 버리면 AI가 나 혼내는 거야? 라는 반응이었어요. 이처럼 한국의 디테일한 분리수거 문화는 이전에 이런 걸 경험해 본 적 없는 외국인들에게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서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레딧의 한 사용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몇 달 살아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음식 포장지를 분리하고 플라스틱과 비닐을 따로 구분해서 버리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고요. 처음엔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미친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플라스틱이랑 종이 따로 챙겨서 버리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선 이게 선택이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한 기본 룰 같은 거예요.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조차 그냥 넘길 수 없는 나라. 이쯤 되면 환경에 대한 책임감이 그냥 교육 수준을 넘어서 유전자에 각인돼 있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또 한 번 놀란 한국 문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등산복 패션 문화입니다. 등산 간다고 해서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가면 안 된다는 거 처음엔 진짜 상상도 못했죠. 이게 단순한 아웃도어가 아니라 거의 한편의 패션쇼 수준이었어요. 진짜로요. 기능성 재킷 하나하나가 마치 하이패션 런웨이에서 튀어나온 듯한 디자인에 눈을 사로잡는 쨍한 컬러감까지 더해져서 처음 보는 외국인들 입장에선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레딧에 올라온 글 하나가 딱 그걸 보여줘요. 어떤 사용자가 서울 근교 산에 올랐다가 등산객들의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여긴 등산로야? 아니면 명품 브랜드 패션쇼야? 이런 반응이었죠. 한국의 산악인들은요, 절대 아무 옷이나 걸치고 산에 오르지 않아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재킷, 세련된 모자, 기능성 바지, 그리고 깔끔하게 매치된 등산화까지 전부 완벽하게 갖춰 입고 나오세요. 거기다 장갑, 선글라스, 백팩까지 톤 앤 매너 딱 맞춘 스타일로 마무리하니까 외국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제가 알고 있던 등산은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한국에선 등산을 스타일리시하게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알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의 국토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건 단순히 숫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등산이 한국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에요. 서울 한복판에도 북한산처럼 멋진 산들이 있고 조금만 나가면 경치 좋은 명산들이 널려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등산이 일상적인 활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뭐든지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등산복도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세련되게 입는 게 당연한 일이 된 거죠. 레딧에 올라온 한 외국인 사연을 보면요. 한국에서 등산을 따라가면서 자신만 헐렁한 티셔츠와 트레이닝복을 입고 갔다는 걸 깨닫고는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해요. 반면에 한국의 등산객들은요. 서로 패션을 칭찬하면서 오, 저 재킷 어디서 샀어요? 라고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선 등산복도 하나의 스타일 경쟁처럼 되어버렸어요. 저도 다음번엔 제대로 입고 가야겠다고 다짐했죠. 왜냐면 한국의 등산복은 디자인만 멋진 게 아니라 기능성까지 뛰어난데요. 특히 비 오는 날에도 전혀 젖지 않고 땀이 나도 금방 마르는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서 완전 대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등산복을 입고 나면요.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그 옷을 자랑하며 당당하게 입고 다닌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등산복 한번 입어보면 다른 건 못 입는다. 이게 바로 K 등산복의 진짜 클래스인 거죠. 이 정도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패셔너블한 등산 강국이라 불려도 전혀 이상할 게 없겠죠? 자, 그럼 파리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문화인데요. 바로 한국의 술 문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술을 잘 마시는 나라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나라들이 러시아와 멕시코죠. 이 두 나라 모두 술에 있어서는 강자로 유명한데요. 그렇지만 이 강자들도 한국에 와서 술을 마셔본 후 두 손 두 발 심지어 간까지 항복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레딧에 올라온 한 러시아 유저의 사연을 보면요. 한국에서 술자리에 초대받아 가게 됐는데 그가 겪은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보드카를 마시더라도 천천히 대화를 나누면서 한 잔 또 한 잔씩 마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싶으면 바로 다음 잔이 준비되고 심지어 누군가는 소맥을 만들어주고 옆에서는 폭탄주가 돌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 거죠. 이건 마시는 속도가 아니라 생존 속도라고 해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국 술 문화의 진짜 충격은 바로 술게임이었죠. 일반적으로 술을 마실 때는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시는 게 보통인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 게 기본인 문화였던 거죠. 딸기 게임, 눈치 게임, 떡벌춤, 고요 속의 외침, 병뚜껑 튕기기 등 다양한 술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게임에 한번 걸리면 벌칙으로 술을 마셔야 하잖아요. 이게 게임인지 아니면 나를 술에 취하게 만들려는 함정인지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러시아인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고 멕시코인들의 반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멕시코 유저는 한국에서 밤새 술을 마신 후 이미 정신이 반쯤 날아갔는데 그때 한국인들이 2차 가자 고 외치며 또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그는 패배를 직감했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테킬라를 마시고 춤을 추며 밤새 노는 것은 익숙했는데 한국인들은 춤은 전혀 추지 않고 술로 밤을 새더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렇게 술을 마시고도 한국인들은 다음날 출근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외국인들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을 때 한국인들은 해장국 한 그릇을 뚝딱 먹고는 멀쩡한 얼굴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완전히 절망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간이 몇 개나 되는 거지?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간부터 단련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한국인들의 술 문화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7위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외국 여성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한국의 밤거리입니다. 이 정도면 치안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레딧에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감탄하는 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밤거리라는 거죠. 많은 나라에서 밤늦게 혼자 걸어 다니는 건 위험한 일로 여겨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새벽 2시에도 여성이 혼자 편의점에 가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게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해요. 레딧에 올려진 한 유럽인 유저의 사연을 보면요. 그는 한국에 오기 전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대요. 한국은 밤에도 엄청 안전하대. 하지만 그는 속으로 에이 아무리 그래도 밤에는 위험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여성이 밤늦게 혼자 다닌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 후 그는 밤 11시쯤 홍대 거리를 걷다가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어요. 여자 혼자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을 보며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였죠. 그는 심지어 골목길에서도 더욱 놀랐다고 해요. 새벽 1시가 지나도 대학 주변에서는 여성들이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또 다른 곳에서는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서 공부하는 여성들의 모습도 목격했어요. 이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었죠. 또 다른 레딧 유저는 동남아에서 몇 년 동안 거주하다가 한국에 오자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동남아에서는 밤에 조심해야 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가방을 움켜잡고 걷는 건 기본이었고 골목길은 아예 피해야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새벽 2시에도 혼자 편의점에 가는 여성을 보고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는 한국에서 완벽한 치안을 증명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바로 카페에서 혼자 앉아있던 여성이 화장실을 가면서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갔다는 사실이었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 나라에서는 1분만 자리를 비워도 노트북은 물론이고 가방까지 없어지기 마련인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자리에 두고 다닌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레딧에서는 한국의 치안을 경험한 외국인들이 이 나라에서는 경찰이 특별히 많이 도는 건가요? 라고 묻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오히려 한국에서는 경찰이 자주 보이지 않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치안이 유지된다는 점이 신기했다고 해요. 경찰차가 없어도 안전한 나라 이게 가능할까? 물론 한국도 100% 완벽한 곳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범죄율이 압도적으로 낮은 나라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레딧의 한 미국 유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살다 보니 이제는 내 나라로 돌아가는 게 무서울 지경이야. 한국에서는 밤에 걸어도 안심되는데 미국에서는 밤이 되면 어디든 위험해져. 이제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24시간 안전한 나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시안 천국이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놀라 자빠지는 한국 문화. 6위를 차지한 한국 키워드는 바로 한국의 공공화장실에 충격받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에서 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공공화장실의 충격적인 현실을 경험해봤을 겁니다. 휴지가 없어서 가방 속에 휴지를 챙겨 다녀야 하고 문고리를 잡기도 꺼려질 정도로 지저분한 곳도 많죠. 그런데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공공화장실을 보고 이건 무슨 호텔이야? 라고 감탄한다고 합니다. 레딧의 한 미국 유저는 한국에 여행 와서 최초로 문화 충격을 받은 장소가 바로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한 첫날 급한 마음에 지하철 공공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가 놀라 자빠질 뻔했다고 해요. 뭐야? 화장실이 왜 이렇게 깨끗해? 그리고 어라 휴지가 있다고요? 외국에서는 공공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게 기본이니까 그는 너무 신기해서 계속 화장실을 들여다봤다고 하네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때 꼭 휴지를 챙겨 다녀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한국의 화장실은 비데까지 설치된 곳도 많다는 사실에 외국인들은 기절할 지경입니다. 아니 공공화장실에서 비데라니. 이건 호텔에서나 설치된 거 아니었어? 레딧에서는 한 프랑스 유저가 한국의 화장실을 경험한 후 이렇게 남겼습니다. 유럽에서는 공공화장실이 무료인 경우가 거의 없고 유료 화장실도 엄청 더럽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무료인데도 호텔 화장실처럼 깨끗하고 휴지까지 있다니 가능해? 하지만
한국 공공화장실의 진짜 혁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빈칸을 알려주는 모니터 시스템입니다. 외국에서는 화장실 문마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나하나 열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다 실수로 안에서 누군가 볼일을 보고 있는 칸을 열어버리면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공공화장실 입구에 어느 칸이 비어있는지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딧에서는 한국의 이 시스템을 본 한 영국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마치 공항의 주차장 시스템 같아. 빈칸이 어디 있는지 바로 알려주는 화장실이라니. 대체 왜 모든 나라가 이걸 도입하지 않는 거지? 반대로 외국의 공공화장실은 어떤 상황일까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공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거의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화장실이 마약거래 장소나 노숙자들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레딧의 한 미국 유저는 한국에 오기 전 공공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 바닥에 이상한 주사기가 떨어져 있는 걸 본 적도 있고 너무 더러워서 차라리 참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와, 여긴 화장실이 아니라 무슨 고급 호텔 로비 같아. 이 정도면 일부러 화장실을 더 자주 가고 싶어질 지경이야. 라고 말할 정도였죠. 결론적으로 한국의 공공화장실은 단순한 화장실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한국은 깨끗한 나라라는 걸 증명하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죠. 다음 6위는 아마 한국분들은 상상도 못하실 키워드입니다. 바로 문콕 방지 스펀지와 카레이서급 운전 실력. 한국의 자동차 문화에 충격받은 외국인들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야? 차문에 스펀지를 붙이고 다닌다고?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주차장에 갔다가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차문에 붙어있는 문콕 방지 스펀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주차장에서 차문을 열 때 조심하지 않으면 문콕이 생기기 일쑤인데 한국에서는 아예 문콕을 예방하는 스펀지를 차문에 달고 다닌다는 거죠. 레딧의 한 미국 유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문콕 방지 스펀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 정도면 한국은 자동차 보호에 진심인 나라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문콕 나면 서로 욕하면서 싸우는데 한국에서는 스펀지를 붙이고 다닌다고요. 심지어 이 문콕 방지 스펀지가 단순한 검은색 고무 패드가 아니라 디자인이 엄청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고 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콕 방지 스펀지가 강아지 모양, 하트 모양, 심지어 LED 불빛이 들어오는 것도 있어. 이걸 인터넷에서 따로 팔아. 레딧에서는 한 유럽인이 한국 쇼핑몰에서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문콕 방지 스펀지를 쇼핑하는 내 모습이 낯설다며 웃긴 사연을 올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자동차 문화를 보고 더 놀라는 게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의 미친 운전 실력이라고 해요. 이 나라 사람들 전부 프로 레이서야. 레딧의 한 외국인은 한국에서 택시를 타고 나서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에 나는 운전 잘하는 편이다 라고 자부했는데 한국 택시를 타고 5분 만에 그 생각을 바꿨다고 해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분은 인간인가 아니면 레이싱 게임 캐릭터인가? 특히 부산 택시에 탄 외국인들은 거의 100%가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타본 택시 중 가장 빠르고 가장 스릴 넘치고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부산 택시 기사님들은 아마 F1 드라이버가 부업으로 택시를 모는 게 아닐까? 부산 택시는 차선 변경을 초 단위로 하고 좁은 골목에서도 기적처럼 차를 빼며 심지어 내리막길에서는 롤러코스터급 스피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부산 택시 타고 나면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 안 타도 될 정도예요. 한국인들의 운전 실력은 단순한 스피드만이 아닙니다. 좁은 골목에서 주차하는 기술, 복잡한 도로에서 밀리 단위로 차를 움직이는 능력, 그리고 빠른 판단력까지 겸비한 완벽한 드라이빙 스킬이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죠. 레딧에서는 한 호주인이 나는 평생 평행 주차를 못하는데 한국인들은 5초 만에 끝낸다고 감탄하는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운전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건가? 라고 말이죠. 결론적으로 한국은 차를 사랑하는 나라라고 외국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차에 관해 놀라는 또 하나의 한국 차량 문화는 바로 세차입니다. 레딧의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셀프 세차장에 갔다가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세차라 하면 자동 세차기에 차를 넣고 5분 만에 끝내거나 셀프 세차도 대충 물 뿌리고 비누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차가 펼쳐졌다는 거죠. 그가 처음 세차장에 도착했을 때 한 남성이 전문가 장비 같은 것들을 주섬주섬 꺼내는 모습을 보고 의아했다고 합니다. 뭐야? 저거 자동차 정비 도구야?
아니, 세차하러 왔다면서 왜 공구박스를 들고 와?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전문가급 세차 용품들이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폼건, 타이어 광택제, 세라믹 코팅제, 심지어 자동차 전용 칫솔까지 준비하는 모습을 목격한 그는 한국에선 차를 닦는 게 아니라 마치 고급 마사지샵에서 차량 스파를 받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건 세차가 아니라 자동차를 위한 힐링타임이다. 그가 가장 충격받은 순간은 어떤 사람이 3시간 동안 세차를 하고 있는 걸 목격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와, 이 정도면 차가 사람보다 더 깨끗하겠다. 나는 샤워도 10분 만에 끝내는데 이분은 타이어 한쪽만 30분째 닦고 있음. 한국의 셀프 세차장에서 외국인들이 특히 경악하는 것이 모든 한국 사람들이 완벽한 단계별 세차 루틴을 지켜가며 동일하게 세차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1단계 고압수 구석구석 뿌려 먼지를 제거하며 차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줌. 2단계 폼건으로 거품 마사지를 하여 차량 도장면에 상처 없이 때를 불림. 3단계 극세사 수건으로 부드럽게 닦기. 중요한 것은 마치 애완동물 목욕시키듯 조심스럽게 해야 함. 4단계 유리 세정제와 발수 코팅으로 비 오는 날에도 선명한 시야 확보. 5단계 타이어 광택제를 도포하여 자동차의 신발까지 완벽하게 관리. 6단계 디테일링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마무리로 차를 빛나게 만들어줌.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자동차는 새 차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차 주인의 얼굴에는 이제야 내 차가 숨을 쉬는구나 하는 뿌듯한 미소가 번집니다. 레딧에서는 한 일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국 사람들의 새 차 사랑은 그걸 뛰어넘는다. 이건 거의 종교야. 결론적으로 한국인은 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동차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증거, 셀프 세차장에 가면 바로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의 놀라운 문화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경악하는 충격적인 5위부터 1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연 그 영광의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편에서 공개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의 이런 점들이 신기해하고 놀라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